부동산 풀타임 에이전트가 된 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는 2016년인가 17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제가 그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를 좀 했었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커미션 세이브 하면서 그걸 좀 인베스트먼트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땄었는데 이렇게 흘러 풀타임이 된 거는 2019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네,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제가 그 기업들의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학벌이 뭐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볼 때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실링이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회사 측에서 저보고 그 다른 주로 미네소타로 릴로케이션을 하면은 뭐 이제 뭐 임금도 올려주고 뭐 포지션도 또 한번 뭐 그 승진을 한번 시켜주고 뭐 이런다는 오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침 저희 큰애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갈 나이가 돼갖고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때 회사를 패키지를 받고 나오고, 그 이후에 제가 좀 비슷한 잡을 찾아보면서 이제 뭐 주변 분들 한 분, 두 분 도와드렸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더 맞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풀타임 리얼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차별점이라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주로 했던 거가 이제 픽스 앤 플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을 정말로 많이 고쳐보고 뜯어보고 이런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별점은 다른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들에 비해서 집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건축 같은 거 전공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 리얼터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알고 있다. 왜냐면 집을 진짜 뼈대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리얼터들도 자기의 집을 직접 사고 파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 평균으로 볼 때 집을 사고 파는 게 거의 뭐 7년에서 8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20살 때부터 그걸 시작했어도 100살에 죽는 사람이 많이 해봤자 한 20번 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걸 합쳐서. 그런데 저는 이제 픽스 앤 플립을 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제 집을 사고 파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집을 떠나서 뭐든지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좀 굿즈가 큰 거를 팔 때는 이 긴장감이나 그런 마음 자세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그 집을 팔아본 경험이 진짜 많다 보니까 제 집을 고객분들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을 좀 더 잘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물론 당연히 저희 고객분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니고시에이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부분은 한국 사람 에이전트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개의 경우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 사람들이랑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건데 저의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서 언더그래주에이트도 나오고 그래도 뭐 빅10 스쿨에서 MBA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포춘 500 회사들에서 디렉터까지 올라갈 때까지 회사 일도 하고 그러면서 보다 프로페셔널한 그런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말도 뭐 완벽하게 하고요. 군대 제대하고 미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는 한국말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영어 네이티브 에이전트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그 뭐 협상과 그런 진행 과정 같은 거를 그 대외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차이점은 제가 딜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 1년에 한 50개씩 했는데 그 보통 상위 10% 안에 드는 리얼터들이 1년에 10개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한 50개씩 했으니까 한 200개 가까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에이전트들이 20년, 상위 10% 에이전트들이 20년 동안 한 만큼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다 최근 그 거래 트렌드에 맞춰진 노하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200개 파신 분들보다는 보다 현재 그 시장 상황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리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일리노이에서 이 최근 이 트렌드에 대한 이 노하우를 이만큼 갖고 있는 한인 리얼터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는 제 비즈니스 모토 자체가 고객분들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얼터입니다. 그래서 뭐 제 리뷰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 돈으로 사지 않을 집이면은 그 집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같이 보는 집에 대한 단점도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리얼터라 그러시더라고요, 고객분들께서. 그래서 보다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리얼터인 점이 아무래도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력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은 따로 없고, 뭐 되게 뭐 리얼터들 보면은 뭐 지역 단위 아니면은 뭐 무슨 매물의 그 성격 단위로 이렇게 자기 전문성을 나누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전문성이라기보단 제가 이 개발하고 있는 시장 아니면은 뭐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시장은 한인 고객분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의 한 80% 정도가 한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력으로 따로 하는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고 제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래는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일반 주거용, 그리고 상업, 그 뭐 건물, 그리고 하다못해 비즈니스도 제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용 그런 부동산이 한 제 비즈니스의 한 75% 정도 되고, 상업용 부동산 뭐 렌트까지 합쳐서 그게 한 15% 2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판매, 뭐 네일 살론이라든지 뭐 클리너라든지 리커 스토어라든지 뭐 그런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거가 한 5%에서 1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은 일단 쪽별로 따지면은 한 80% 정도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아니 한국 분들이세요. 여기 교포 분들도 계시지만 한 절반 정도는 뭐 제 부모님이나 제 삼촌, 뭐 이모 이 정도 되는 나이대 분들이신데 이제 영어가 좀 서투르시고 그리고 한국말이 편하신 그런 고객분들이고, 다른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걸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그 연락하신 그런 고객분들을 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도와줄 수 있는 리얼터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제가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고객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거래는 사시는 거랑 파시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시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집이 나한테 편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업데이트 잘 돼 있고 예쁘다고 뭐 이런 집이 물론 좋은 집인데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평균 집을 사고 파는 그 횟수가 한 8년에 한 번 정도 되거든요. 8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집을 사실 때 앞으로 내 인생의 향후 8년에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렇게 변했을 때도 이 집이 나한테 잘 충족되는 집인지를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애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저런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깊게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보시러 가기 전에 뭐 혼자면은 혼자서라도, 아니면 배우자가 계시다면 배우자와 함께 좀 긴 시간을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이 이런 식으로 변할 거니까 이런 조건이 이 집에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5년 안에 어떤 취미를 가질 거니까 그 취미를 위해서는 뭐 이런 데 사는 게 좋겠어,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꼭 내가 다음 이 집을 살 때 양보 못하는 거 한 5가지 정도? 그 정도를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깊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서. 그게 첫 번째 고려사항이고, 또 집을 사실 때 두 번째 고려사항은, 물론 이 집이 거주용 집이라면 물론 당연히 그 집에 들어앉아서 사시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긴 하지만,
집에 대한 목적을 또 다른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46살인데 40대 중반인데 제 나이까지만 돼도 제가 지금 거주용 집을 사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 제 나이대까지의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사실 때 이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인베스트먼트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인베스트먼트가 나중에 되팔으실 때 그 수입을 다시 더 크게 창출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집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거 싫어, 그래도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애들이 다 컸으니까 학군 상관없어요. 네, 고객님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판매하실 때는 그게 상관이 있어집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집이 내 인생의 제일 큰 투자다,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사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렇게 변했을 때도 충족할 수 있는 집은 무엇인가, 그런 조건을 꼭 생각해 보시라는 거와, 두 번째는 이 지금 사는 집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인베스트먼트다 라는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판매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셀러 마켓일 때 집을 파시는 게 집을 더 웃돈을 주고 파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셀러 마켓이라 하면 제가 만약에 이 집을 팔았을 때는 나도 다시 바이오 입장에서 이 셀러 마켓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참고를 잘 하시고, 개인의 입장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집이 2개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캐시로 한 번에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이 본인한테 가장 유리할 때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부동산 분위기는 여전히 셀러 마켓이에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데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수요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는 있어야 시장이 이 밸런스가 맞는 시장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집 하나 보시고 그냥 딱 사시지 않잖아요. 뭐 6개, 7개, 8개 보시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벤토리가 시장에 있어야 집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액티브 바이어, 그러니까 현재 막 집을 찾고 계시는 바이어분들의 수보다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이 한 6배에서 7배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카고 전체, 일리노이 전체 그 공급의 양이 그 전체 바이어 수의 3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뭐 노스 서버브 이런 데는 현재 공급이 수요의 1.5배, 1.6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공급이 갑자기 막 4-5배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수요가 미친 듯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은 조금 더 빨리 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수치를 보면은 알 수 있냐면, 지금 뭐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 미국에서 퍼스트홈 바이어의 평균 나이가 한 32세에서 33세 정도 됩니다. 이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그 세대로 따지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예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레니얼이 베이비 부머보다도 인구수가 더 많은 그런 제너레이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32세, 33세의 그 수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 자체가 공급이 이미 모자란 상황인데, 여기서 이 32세, 33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밀레니얼, 이 새로운 애들이, 새로운 바이어들이. 그 와중에 그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돌아가셔갖고 집을 파셔야 되는 그런 집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 집은.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은 더 모자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 마켓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하실 때 이제 뭐 도움 필요하신 분들보다 뭐 전문적인 지식과 뭐 능력을 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리얼터를 찾고 계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그냥 시카고 복덕방 찾으시면 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하여간 시카고나 뭐 일리노이 지역 어디에서든지 그 부동산 거래 관련된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